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드밴스 FM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일단은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수업은 이제 바 섹션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제 듣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바 섹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바라는 게 생겼죠. 요게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매니저 어카운팅이랑 이제 ERM.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10월에서 배우신 거고, 그다음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어드밴스 어카운팅. 그래서 이제 요 수업에서는 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랑 어드밴스 일부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버먼트 어카운팅이 나오는 거예요. 거버먼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에서 한 4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MA랑 FM, ERM에서 한 45% 정도 나온다. 여기서 45%.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버먼트 어카운팅에서 15%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출제 비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출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원래 이제 BC라는 게 있었잖아요, BC. 자, BC가 있고, 이제 바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멀티플이 있고, 그다음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제 리튼이 있잖아요, 리튼.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BC 섹션에서는, 멀티플이 뭐 70문제 정도 나오고, 시뮬레이션이 4문제, 그 다음에 리튼이 3문제.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바 섹션으로 시험 제도가 이제 바뀌면 따라서, 멀티플 초이스는 오히려 줄었어요. 요게 이제 50문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7문제. 그 다음에 이제 리튼이 없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 제도가 좀 바뀌면 따라서, 멀티플의 개수가 70개에서 이제 50개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은 뭐 지금과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 MA라든지 FM 교재 자체가 원래도 실제 시험보다도 좀 더 이제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교재에 있는 예제랑 실제 이제 퀘스천들만 잘 푸시면 실제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보시겠어요? 맨 첫 장.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중간고사 좀 지나고 난 그 시간까지 좀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 중에서, 이제 우리가 펠에서 배우지 않았던 챕터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부터 교재 보시면, 거기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있죠. 컨텐츠 있고, 거기 이제 총 이제 9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2장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그 다음에 8장 레이쇼 어널리시스 요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5장 정도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기시고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챕터 1이라고 돼 있고, Introduction of Financial Management, 그래서 재무관리 개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Circulation Process of Money, 그래서 자금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박스 1번에 보시면 Definition of Financial Managemen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 관리를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재무 관리의 정의가 뭐냐라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재무 관리라는 거는 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자, 이를 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투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자, 현금이 많이 남아서 자, 어떤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골프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골프장. 자, 골프장을 예로 들어보면, 자, 기업이 자, 골프장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자, 내 돈을 얼마로 주고,
자, 은행 돈을 얼마를 차입해가지고 우리가 골프장을 살 건지. 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재무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골프장의 그 가격이, 예를 들어 뭐 800억이다. 이렇게 되고. 자, 골프장의 가격이 800억인데, 자, 이거를, 자, 내 돈. 이건 이제 주주라고 하거든요. 자, 내 돈 100억과, 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700억.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골프장이라는 그 투자를 할 건데, 자, 내 돈 100억과 내 돈 얼마와, 자,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차입해가지고 내가 골프장을 살 건지, 골프장이 아니고, 뭐, 다른 부동산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살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물류센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무관리의 그 정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자, 어떤 우리가 투자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채택을 할 것인지, 그게, 재무관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 2번에, circulation process of money. 그래서,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관리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기업과 관련된 자금이,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하여, 자,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operating ass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영업 자산이라는 거고, 이제 뭐 기업 가치라고 이제 보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 자, 그 다음 이제 라우티아 에쿼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뎁과 에쿼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금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면, 자, BS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perating asset, 이거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하고, 자, 우리가 골프장을 산다. 골프장. 자, 골프장을 살 때, 자, 우리가, 자, 주주와, 자, 채권자로부터, 이제 재원 조달해가지고, 자, 골프장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금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골프장을 사잖아요. 자, 골프장을 사면, 자, 골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이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OCF라고 하는 거예요. OCF. Operating Cash Flow. 요거를, 자,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골프장을 사게 되면, 자, 골프장으로부터 이제 현금이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린피도 있고요. 그린피. 그 다음에, 뭐, 카트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나오죠.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골프장을, 자, 매입함에 따라서, 자, 발생하는 그 현금을, 자, 영업 현금 흐름, Operating Cash Flow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현금이 발생했는데, 자, 이거를, 자, 주주와 채권자가 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Operating Cash Flow에서 요 골프장에 대한 재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관련해서는, 뭐,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골프 코스도 관리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OCF에서,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 금액을 뺀다. 자, 요게 이제 FCFF라고 하는, 자,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요거는 이제 free cash flow of the firm이라고 하는 거고. 자,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자, 주주와 채권자가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채권자가 있고 이제 주주가 있는데, 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겠죠. 얘는 이제 이자와 원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넷인컴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나머지를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채권자는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는 그 나머지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자금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화살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캐피털 스트럭처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자본 구조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조금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4장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피털 버지팅에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2장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 자본 구조는 요게 4장이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자, 이거는 이제 2장인 거예요, 2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purpose of financial management. 그래서, 재무 관리의 이제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자, 박스 1번에 일단은 이제 profit maximization. 자, 이익 극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과거에, 자, 회계 이익의 극대화가, 자, 재무 관리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자, 재무 관리의 목표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ambiguity of concept of profit. 그래서, 자, 이익 개념이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회계 이익의 극대화. 대상이 되는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돼 있고, 자, 요게 이제 단기 이익인지, 단기 이익인지, 굉장히 이제 모호하고, 자,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자, 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의 이제 원가 흐름의 가정을 우리가 뭐 5로 할지, 라이프로 할지, 에버리지로 할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익 개념의 불분명성이 있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ignoring the time value of money. 그래서,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회계 이익 극대화의 경우에는, 자, 화폐의 시장 가치를, 자,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 동일한 이익이더라도, 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투자안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투자 기간이 3년이고, 자, A라는 투자는 있고, 이제 B라는 투자는 있는데, 자, A라는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자, 현금 흐름 유의액이, 뭐, 500, 뭐, 100.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얘가 이제 전체 이익이 이제 70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B라는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자, 현금 흐름 유의액이, 자, 100, 500. 해서, 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총 합계액은 700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A 투자안과 B 투자안은 이제 무차별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면 자, B 투자안보다는 자, A 투자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4페이지 이제 상단 박스 2번 보시면 자, 요건 이제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corporate value maximization. 그래서 자, 재무 관리의 목표는 자, 기업 가치 극대화다라고 돼 있고, 자, 기업 가치는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요게 이제 요 FCFF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요 FCFF를 자, 요거를 자,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한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 자, 회계 이익과는 달리, 자, 미래 현금흐름 유입 및 유출액은, 자,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자, 그 금액이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회계 이익에 비해서, 자,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구할 때는, 결국에는, 자, 이제 기업에 있어서, 자,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자, 기업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기 시점에 FCFF가 있고, 자, 2기 시점에 FCFF가 있고, 자, 3기 시점에 FCFF가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미래 가잖아요. 자, 요게 이제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 미래 현금 흐름 유입액이고, 자, 이거를,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요게,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거든요. 자, 요걸로 할인하게 되면 요게, 자,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이제 FCFF 같은 경우에는 자,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요 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 회계 이익 극대화보다는 얘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박스 3번. 자, shareholders wealth maximization. 그래서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도 있는데 자, 한번 읽어 보면 자, 기업의 이제 영업 성과와 자, 타인 자본 요게 이제 부채거든요. 자, 부채의 가치는 자,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 주주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BS를 이렇게 그리고 자, 기업 가치가 있고 자, 주주와 채권자가 있는 거죠. 주주.
채권자. 그래서 이제 주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쉐어홀더니까 얘는 이제 주로 이제 S라고 쓰는 거고, 채권자는 이제 본드홀더니까 얘는 이제 B라고 쓰는 거예요. B.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만약에 증가했다. 자,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의 가치는 고정이 돼요. 얘는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 주주 가치 극대화랑 이렇게 동일한 이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 자, 다만 거기 있죠. 다만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뭐 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 가치 극대화가 자, 기업 가치 극대화로 자,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자,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주주 가치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주주가 투자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 결국에는 자, 현재까지도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가치 극대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중간에 Financial Market. 요게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거고, 자, 거기 이제 밑에 박스 1번에 이제 Types of Financial Market. 그래서 금융시장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 1번에 이제 Money Market, 화폐 시장이 있고, 자, 동그라 2번에 이제 Capital Market, 자본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머니 마켓부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돼 있고, CP, 커머셜 페이퍼, 기업원 등을 거래하는 비교적 저위험의 자,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시장을 우리가 화폐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시장이에요. 단기.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캐피털 마켓, 자본 시장이 있는데, 자본 시장은 이제 기업이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 투자자로부터 자,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고, 캐피털 마켓은 장기의 시장이다. 장기에 높은 위험을 가진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파이낸셜 마켓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금융 시장이었고, 자, 금융 시장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머니 마켓이 있고, 화폐 시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캐피털 마켓, 자본 시장.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머니 마켓은 자, 단기다, 단기. 그리고 캐피털 마켓은 장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거는 1년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면 머니마켓이고,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캐피털 마켓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마켓의 사례가 거기 이제 맨 밑에 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CD, 요게 Certificate of Deposit, 요게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고, CP, Commercial Paper, 기업원 또는 Treasury Bill이 요게 미국채죠. Tbill.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캐피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스톡과 본드라고 돼 있어요. 스톡과 본드, 주식과 채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얘는 만기가 1년 이내고, 얘는 이제 1년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만기가 짧으면, 자, 위험이 작거든요. 얘는 이제 위험이 낮다. 위험이 낮고, 얘는 위험이 높다. 만기가 길면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일단은 이제 머니 마켓과 캐피털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한 거고, 자,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캐피털 마켓. 자, 요 이제 그 자본 시장의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자, 프라이머리 마켓. 얘가 이제 발행 시장.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세컨드리 마켓. 얘가 이제 유통 시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행 시장 한번 읽어보시면, The market for newly issued share.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primary market,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shares are sold, directly from issuer to investor.
그래서 자, 주식회사가 투자자한테 자, 주식을 자, 직접적으로 파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모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발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 기업이 있는데 자, 주식회사가 있는데 자, 주식회사가 이제 투자자한테 주식을 이제 직접 파는 거를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공모 시장. 자, 그다음에 동안 이번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 이제 요게 유통 시장이죠. 그래서 보시면 secondary market provides for trading of previously issued securities among investors.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간에 자, 기발행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유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간에 자, 주주 간에 이제 이렇게 주식을 자,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가 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secondary market include exchange and OTC market. 그래서 유통 시장에는 요게 exchange 마켓이 그 장내 시장이고, 자, over the counter 마켓이 장외 시장이죠. 그래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secondary 마켓은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한 번에 자, cost of equity debt and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본 비용과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제 cost of equity 요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cost of debt이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자, 기업의 관점에서 재원 조달에 따른 주주 및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required rate of return 요거 이제 요구 수익률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자, 기업의 채권자 또는 주주로 투자함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이제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 골프장을 이제 살려고 해요. 자, 골프장을 살려고 하는데, 자, 내 돈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자, 골프장 800억인데 자, 내 돈이 지금 100억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700억은 우리가 자, 700억은 자, 은행으로 또 빌려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은행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개별 기업이 있는데 자, 은행을 채권자라고 할게요. 채권자. 그래서 자, 기업이 이제 은행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내가 지금 700억이 필요한데 자, 너한테 얼마의 자, 이자를 주면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개별 기업과 자, 개별 채권자는 자, 자기들이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채권 시장에 나가 보는 거예요. 채권 시장. 자, 채권 시장에 나가 보면 자, 이 기업과 자, 유사한 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 기업에 대한 자, 채권의 자, 시장 이자율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개별 기업과 개별 채권자는 자기들이 이제 임의로 시장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 자, 시장 이자율을 토대로 자, 자금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때 있어서 자, 기업이 자, 부담하는 그 자본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 cost of debt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 입장에서 결국에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서 자, 요구하는 수익률, 그거를 이제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이자율을 토대로 자, 기업과 채권자가 자, 자금 거래하는 거고, 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시장 이자율과 자, 타인 자본 비용과 요구 수익률은 모두 동일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그래서 이제 채권자 시장인 거고, 채권 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기업이 있고, 자, 이번엔 채권자가 아니고 이제 주주가 있는 거죠, 주주.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자, 주주한테, 야,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다. 자, 그때 내가 너한테, 자, 얼마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자, 채권 시장이 있듯이, 자, 주식 시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주식 시장. 자, 주식 시장에 나가봤더니, 자, 이 기업과 유사한, 자, 기업에 대한, 자, 시장 수익률이 있는 거죠, 시장 수익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형성된 요 시장 수익률을 토대로 자, 기업과 주주가 자, 자금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요때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 비용을 자, 자기 자본 비용, cost of equity,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자, 주식 투자에 따른 자,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얘가 리컬 레일 오브 리턴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결정된 요 시장 수익률과 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하는 자기 자본 비용과 자, 주주 입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모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 자,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의 시장 수익률이 자, 어떻게 결정이 되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우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자기 자본 비용과, 자, 타인 자본 비용, 요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우는 거, 4장. 이렇게 4장.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그 시장 수익률은, 자, 이거는 이제 4장과 7장. 요게, 4장과 7장에서 배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제 1번, 2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있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좀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1번 보시면, 자, financial market that trade debt securities with maturities of less than 1 year and are dealer driven ar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채무 증권을 지금 이제 거래하는 시장인데, 채무 증권의 만기가 1년 이내다. 그죠? 1년 이내면 단기 시장이니까 머니 마켓이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 보시면, 자, in capital market, 자본 시장에서 the primary market is concerned with the provision of new fund for capital investment through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행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자, 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A번. new issues of bonds and stock securities. 새로운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B번 보시면 B번은 자, exchanges of existing bonds and stock securities. 그래서 기발행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 요거는 이제 secondary market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C번 말고 D번 보시면 the sale of forward or future commodities contract. 요거는 이제 파생 상품 시장 말하는 거예요. forward가 선도고 future가 선물이었죠. 선물과 선도를 이제 선물 매도한다. 요거 이제 선물 파생 상품 시장이다. 그렇게.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상단에 3번 보시면, 자, Amalgamated Corporation is a public company that is not issuing new stock currently. 그래서 자, Amalgamated라는 요 회사가 자, 상장사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 Bill Church want to invest in Amalgamated. 그래서 Bill Church라는 얘가 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자, in which market would Bill Church purchase Amalgamated stock? 그래서 얘가 이제 요 회사의 주식을 자, 어떻게 사야 되냐라는 거죠.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도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앞으로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6페이지 그 4번
밸류에이션 어프로치, 이제 가치 평가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와 있는데, 이제 박스 1번에 이제 types of valuation approach, 가치 평가의 이제 유형, 방법 유형, 예,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income approach, 소득 전크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자, 기업이나 투자한의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 자, 미래 현금 흐름 유입액을, 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우리가 산출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DCF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그렸던 요거예요. 보시면, 자, 결국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자,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 미래 현금으로 유입액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자, FCFF 1기. 자, 2기 말에 FCFF. 자, 3기 말에 FCFF. 이렇게 이제 쭉 가겠죠. 자,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 미래 현금 흐름 유입액을, 자,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요게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온다. 자, 요게, 그 인컴 어프로치가 되는 거예요. 소득 접근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마켓 어프로치라는 것도 있는데, 시장 접근법. 자, 시장 접근법은, 자, 일몰일가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된다. 라는 거고. 자, 어떤 자산의 가격은, 자, 그 자산과 동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과 일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오른쪽에 6장 참고라고 써주세요. 6장.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과 선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선물을 매도한다. 자, 선물을 매도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과 완벽하게 동일하냐면 자, 풋 옵션을 매수하고 자, 풋을 자, 매수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콜을 매도한다. 콜 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건데, 자,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과, 자, 풋을 매수하고,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거는 완벽히 동일한 전략이에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완벽한 이제 동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자, 왼쪽과 오른쪽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요게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서, 결국에 가격이 하나로 맞추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몰일가의 법칙, 시장 접근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동아리 3번. 자, 에셋 어프로치, 자산 접근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자산 접근법은, 자, 원가 접근법이라고도 하며, 자, 자산의 가격을, 자, 그 자산을 현재 구입 또는 제조한다면 발생할 저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요게, 현행 대체 원가, 요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장이 있는데, 자, 골프장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뭐, 인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산출할 수도 있지만, 요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가 가치를 산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우리가 지으려면 일단 이제 토지가 필요한 거고,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 공사비 필요한 거죠. 조경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골프장의 가치를 우리가 산정해 보는 거를, 에셋 어프로치, 자산 접근법이라고 하고, 다만, 자, 거기 이제 맨 밑에 이제 화살표 있죠? 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자, 재무 관리에서는 주로, 자, 소득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이제, free cash flow of the firm. 자, 기업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FCFF를 이제 아까 배웠는데, 보시면, 자, FCFF가 결국에는, 자,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었는데, 자, 요거는, 자, OCF. 자, operating cash flow. 자,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자, 재투자액을 빼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거부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박스 1번에 보시면, reconstitution of balance sheet.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재구성 있는데, 재무상태표로 우리가 이제 재구성하는 이유는, 자, 결국에는, 자, 영업자산에 대한 재투자액. 자, 이거를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그 박스 1번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표를 바로 보시면, 자, 회계 기준에서의, 자, BS가 있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유동, 비유동으로, 자, BS를 작성하죠. 그래서, 자, current asset이 있고, 자, non-current asset이 있고. 그 다음에, 자, current liability, non-current liability, 자, equity.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는 이런 식으로 BS를 작성하는데, 자, 재무관리는 그렇게 작성 안 한다는 거죠. 자, 재무관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액. 자, 요걸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자, current assets에서, 자, current liability를 뺀 거를, net working capital. 자,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ixed asset이, 자,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net working capital과, 자, fixed asset을 더하면, 요게, 자, operating asset. 그죠? 운영 자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non-operating asset도 있는 거죠. non-operating asse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on-current liability와 equity를 그대로 여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non-current liability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권자. 그 다음에 equity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BS를 구성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영업 자산이 요거잖아요. 자, 요거의 기초 기말 증가액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화살표 표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는, 자, 오퍼레이팅 애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DCF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non operating ass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가치를 그대로 기업 가치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자, 일단은 이제 영업 자산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자, 인컴 어프로치. 그래서 FCFF를,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고, 요게 이제 오퍼레이팅 애셋이고, 자, 그 다음 이제 non operating asset은, 자, 시장 가치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를,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박스 2번. Reconstitution of income statement.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재구성 있는데,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회계 기준에 있어서의 인컴 스테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재무 관리 기준에서의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자, 인컴 스테이먼트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발생주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한번 적어보면, 자, 영업 수익이 있고, 자, 영업 비용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이자 비용인가요? 자,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자, 요게 이제 earnings before tax가 되는 거죠. EBT.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뺀다. tax expense를 빼면, 자, 요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net income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뭐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하면 총 포괄이익이 된다. 이건 이제 무시하시고, 결국에는 얘는, 자, 발생주의 회계죠, 발생주의. 자, 근데 이제 재무관리는, 자, 발생주의 관점이 아니고, 자,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자, 재무관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인컴 스테이먼트를 다시 이제 구성해보면, 재무관리. 자, 수익은 이제 현금 수익이 되는 거죠. 자, 현금 수익. 자, 현금 수익은 이제 R, 이제 레비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뺀다. 자, 요거 이제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뺀 거를 EBITDA라고 하는 거예요. EBITDA. 이게 EBITDA. 요게 이제 R-C 이렇게 되는 거고. 뭐 EBITDA는 이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뺀 거를 EBITDA라고 하고. 자, EBITDA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뺀다. 자, depreciation을 이렇게 빼게 되면. 자, 요게 이제 EBIT가 되는 거죠. EBIT. 그래서 EBIT는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 빼서 이렇게 구한다라고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OCF를 이제 그 FCF를 구할 때 자, 이자 비용은 안 빼요. 자, 이자 비용을 안 빼고 자, 바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는데 법인세 비용.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뺄 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EBIT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라는 거예요. 자, EBIT가 이거죠.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빼고, 자, 감가상각비를 뺀 게, 자, 요게 EBIT인데, 자, EBIT에다가, 자, 법인세율을 곱한 거를, 우리가, 자, 법인세 납부액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재무관리 입장에서의, 자,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요거를 말하는 게 NOPAT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자, 감가상각비는 자,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이렇게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해 준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그 OCF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OCF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자, FCFF를 구해야 되는데, 자, FCFF는 자, OCF에서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액을 빼는 거고, 자, 영업 자산에 대한 재투자액은 우리가 자, 재무관리 입장에서 BS를 이렇게 고쳐주면 자, Net Working Capital과 자, Fixed Asset의 기초 기말 증감액을 통해서 자, 재투자액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OCF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OCF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에다가 Depreciation을 더하면 OCF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박스 3번 있는데, 자, Operating Cash Flow라고 돼 있죠. OCF 같은 경우에는 동화 1번. 자, OCF 산정 시 자, 이자 비용은 자,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우리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무시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법인세로 인한 자, 현금 흐름 유출액은 자, OCF 계산이 차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OCF 계산할 때 자, 법인세 비용으로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을 빼고 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자, EBIT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 자,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자, 비현금 비용이므로 자, OCF 계산 시 우리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 감가상각비를 뺐지만 자, 요 밑에서 다시 더해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경우는 이제 빼고 더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다만 자,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자, 사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 절세 효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OCF에 반영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말은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자, EBIT에다가 세율을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 절세 효과를 고려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 자, 실제 법인세 유출액과 자, OCF상 차감하는 법인세가 다른데,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법인세 유출액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법인세 유출액은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고, 자,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자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EBT가 되고, 자, EBT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이제 실제 금액이랑 가깝겠죠. 자, 근데 이제 OCF상 우리가 차감하는 금액은 이게 아니에요. OCF상 우리가 자, 법인세 유출액으로 구하는 금액은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자, 감가상각비를 뺀 자, EBIT에다가 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돼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거기 이제 70페이지 참고라고 써주세요. 70페이지 참고. 거기서 이제 약간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70페이지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OCF상 차감하는 법인세는 EBIT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암기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우리가 이제 OC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결국 이제 OCF, 자, Operating Cash Flow, 자,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자, 현금 수익에서 자, 현금 비용을 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 비용 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법인세 비용이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고 Depreciation, 자, 감가상각비를 뺀 자, EBIT에다가 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자, 영업현금 흐름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현금 수익에서 현금 비용 빼시고, 자, 법인세 비용 빼면은, 자, 영업현금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자, I-C로 묶어볼게요. 자, I-C로 이렇게 이제 묶으면, 자, 요게 이제 1-T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이 남았죠? 그럼 플러스, 자, 감가상각비에, 자, 세율을 곱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T, 자, 이거를 이제 EBITDA라고 했잖아요. EBITDA에, 자, 1-T를 곱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자, 감가상각비에, 자, 범세율,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OCF를 구하는 방법은, 자, EBITDA에, 자, 1-T를 곱하고, 자, 감가상각비에 범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줄 요 식에다가, 자, 플러스, 감가상각비, 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보고, 자, 요 디프리시에이션을 우리가, 묶어본다. 라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자, R-C에, 플러스, 디프리시에이션에, 자, 1-T로 이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랑 이렇게 묶어보면.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요거죠. 요거.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EBIT에, 자, 1-T에 플러스 감가상각비. 이렇게도 우리가 그 OCF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에서, 자, 어떻게 그 자료가 제시되는지 따라서, 자, 우리가 OCF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EBITDA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EBITDA에다가, 자, 1- 범위세율 곱하고, 자, 감가상각비에 세율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고, 자, 만약에 EBIT 금액이 주어졌다. 그러면, 자, EBIT에다가 1-T 곱하시고, 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OCF가 나온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예제 4번 있거든요. 그 예제 4번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네, 거기 이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자, OCF를 구해보면, 자, 일단은 이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게, 자, EBITDA죠. 자, EBITDA가 이제 1000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비는 400이고, 그럼 이제 그 EBIT는 6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100이 있고,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500이고, 법인세 비용이 40%라서 20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위의 방법을 통해서 구해보면, 자, 일단 이제 EBITDA가 1000이죠. 자, 이건 이제 EBITDA가 1000이고. 자, 1000에다가 이제 법인세, 율이 이제 40%니까. 자, 1-40%. 이렇게 하시고. 자, 플러스. 자, 감가상각비가 400이었나요? 400. 자, 400에다가, 자, 법인세율. 자, 40%. 자, 이렇게 하면 요게, 760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760이 나오고. 자, 요 밑에 방법으로 해보면. 자, EBIT는, 자, 1000에서 400을 빼면 600이죠. 자, 600에다가, 자, 1- 법인세율 40%. 이렇게 하시고, 자, 플러스 감가상각비. 자, 400을 해보면, 당연히 얘도 이제 76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두 개 금액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밑에 방법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 위에가 많이 나와요. EBITDA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FC, FF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출석 체크는 2교시 시작할 때 할게요.